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 뉴스입니다. 이번 국군이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가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장비는 총 40여 종, 100여 대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행사 전면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였습니다. 한눈에 드러난 변화는 병기 단품의 전시를 넘어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투체계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연동해 정보 수집 표적 획득 정밀 타격을 연계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시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적의 주요 위협을 목표로 삼는 소형 자폭 무인기는 저비용 고효율의 초접근 타격 수단으로서 전장 개념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는 정찰에서 정밀 타격까지 은밀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 시스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확인됐습니다. 지뢰와 각종 폭발물을 안전하게 탐지 제거하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협업형 자율 탐사 로봇이 실전형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시연됐고, 다중 로봇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감시, 정찰, 전투 임무를 공동 수행하는 협동 자율 시스템도 처음 공개돼 분산 센싱과 임무 분담의 현실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친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다적 보행 로봇과 정밀 사격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소형 사격 드론, 해저의 위협을 탐색하는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육상 전투 수색을 담당하는 무인 수색 차량 등 다양한 무인 로봇 플랫폼이 전시되어 전장 환경 전반을 자동화 지능화하려는 노력이 종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비행이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도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지만 더 주목할 점은 소음을 낸 주인공이 바로 국군의 날 예행 연습에 참가한 KF-21 보라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속속 접수된 이 비행은 단순한 통상편대 비행을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상공을 가로지른 KF-21은 기존 전투기에서 보기 드문 기동 패턴을 연달아 선보였고, 많은 목격자들이 전무후무한 비행 궤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가의 고층 빌딩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저고도 비행, 상공에서 급격히 고도를 낮추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급강하,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의 정교한 90도 전환 등은 관람하던 시민들의 숨을 멎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기존의 대형 전투기 편대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던 중 KF-21 한 기가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고 편대를 따라잡아 기체를 뒤집는 등 전형적인 틀을 벗어난 기동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동작은 단 5초 내외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는 목격도 나왔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복합 센서와 기동성, 네트워크화된 전장 운용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습니다. KF-21이 보여준 일련의 기동은 기존 4.5세대 기체들과는 다른 성격의 운동성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현장에 있던 항공 및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관찰된 기동을 토대로 다중표적 추적 및 기동 전술에 시험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장 상공을 수놓은 KF-21 보라매의 모습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은빛에 가까운 무광회색의 기체는 전통적인 전투기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면이 매끄럽게 이어진 스텔스 지향 형상을 드러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그 묵직한 존재감에 숨을 멈추는 듯했습니다. 활주로를 떠난 보라매는 낮은 고도에서부터 기술을 높여 급상승하는 장면, 수직에 가깝게 끌어올렸다가 곧바로 속도를 살려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장면을 연속으로 선보였고, 그 기동마다 반사광이 은은하게 흩어지며 하늘에 남다른 각인을 남겼습니다. 비행 퍼포먼스는 정교함과 민첩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편대 비행 중 특정 기체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 측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 기존 편대 기동을 교란하듯 짧은 폭발적인 가속을 보이는 장면 등은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기동 전반에서 보인 유연한 자세 전환과 고속의 방향 전환은 항공전자 장비와 조종 성능, 추력 제어의 조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시 비행은 시제기 단계에서 수행되는 항전 비행 성능 검증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행사 당일 공개된 기체들 가운데에는 최근 시제기 시험과 정비 공간 확충 소식이 전해졌던 기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KF-21의 양상과 실전 배치 준비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단계적 배치 계획과 함께 추가 시제기 운용 및 항전계 검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본 플랫폼으로 삼아 서로 다른 임무에 최적화한 3가지 파생형을 동시에 개발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예정된 모든 파생형이 완성될 경우 다양한 운용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출 가능성을 크게 넓힐 수 있고,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보강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일 기종을 기반으로 임무별 변형을 빠르게 파생시켜 운용 효율과 비용 효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현대 전투기 개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이 파생형을 통해 성능이 소폭 개선되거나 탑재 무기 종류가 늘어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체의 기본 골격과 공기역학적 한계, 예산과 일정 제약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전력화 도약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파트너 국가의 참여가 불투명해질 경우 설계 변경과 예산 재배치가 불가피해져 실제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나 완전한 블록 업그레이드가 실현되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가 공개한 내부 영상과 설명은 그런 예상을 한꺼번에 바꾸어 놓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KF-21은 애초 설계 단계부터 서로 다른 역할을 목표로 한 파생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그중 첫 번째 파생형은 전자전 임무에 특화된 일렉트로닉 어택형입니다. 이 전자전형은 광대역 전파 교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아군 전력의 전자적 보호와 적의 방공망 교란, 그리고 전파 기반 표적 탐지 체계 무력화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기체에는 광대역 제밍 장비와 전자지원 체계, 전파유도식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되어 있어 전장 환경에서 동행하는 타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에스코트 전자전 기체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파생형은 수출형으로 명명된 모델로 핵심 설계 성능은 국내형과 거의 동일하되 수출 규정과 고객 요구에 맞춘 장비 선택 및 연료탱크 옵션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보조 연료탱크와 탑재 장비 일부를 가변적으로 적용해 고객국의 임무 프로파일과 예산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실전적인 수출 패키지로서 경쟁력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됐던 세 번째 파생형은 KF-21EX로 불리는 고성능 개량안입니다. EX는 기존의 4.5세대 성격을 넘어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저음탐 스텔스 센서 융합 능력을 목표로 한 확장형으로 설계되었다고 공개됐습니다. 핵심 설계 변경 사항으로는 내부 무장창의 확대와 다층적 스텔스 설계 적용, 레이더 단면적 저감 설계, 그리고 센서 융합을 위한 항전 장비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내부 무장창을 통해 외부 무장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텔스성과 화력 운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가 특징입니다. 공개된 설명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이중 구조로 설계하거나 내부 무장 배치를 최적화해 스텔스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포와 일부 구조를 재배치하고 반매립식 장착 공간을 내부 무장창으로 전환하는 등 기체 구조의 일부 수정이 수반됩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개편과 시스템 통합은 설계 시운전 인증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실제 전력화 시점과 능력치는 공식 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보라매를 기본 플랫폼으로 삼아 서로 다른 임무에 특화된 여러 파생형을 병행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회사 발표와 공개 자료에서는 수출형, 전자전형 등 임무별 파생형을 염두에 둔 설계 철학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런 다각적 파생형 전략이 완성될 경우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과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보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기 대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 왔습니다. 기체 골격과 공기역학적 한계, 예산 일정 제약을 고려하면 파생형을 통해서는 주로 장비 추가나 소폭 성능 개선이 가능할 뿐 완전한 5세대급 도약은 상당한 시간과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공동개발 파트너의 참여 변동과 예산 재배치가 발생하면 설계 일정과 성능 확보에 수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공개한 기술 설명과 시제품 운용 영상은 그전의 관측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설계 의도를 일부 드러냈습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전자전 임무에 특화된 일렉트로닉 어택형과 고객 요구에 맞춘 수출형 외에 내부 무장창과 고도화된 항전 체계를 결합해 스텔스 성능과 화력 운용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고성능 개량한 설계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부 무장창 도입과 같은 설계 변경은 스텔스 침투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과 내부 무장창 도입, 외장형 표적 획득 유도 장비의 내부화 방안, 그리고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연계된 전자전 자체 방어 장비의 고도화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예컨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꼽히는 미티어 계열의 통합 작업과 관련된 계약 시험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는 보도들이 있으며 내부 무장창을 통해 외부 소형 정밀공대지 무장 10발 내외를 수납하거나 다양한 정밀 무장을 내부화하는 방안이 EX 설계의 핵심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전 레이더 측면에서의 진화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와 연동의 센서 융합 능력을 높이고 전자전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항전 체계 개량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공개 설명과 관련 보도에서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항전 전자전 능력의 강화는 저피탐 설계와 맞물려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탐지 교전 거리를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개발 일정과 예산 배치 계획과 관련한 공식 발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당국은 KF-21의 단계적 양산 배치 계획을 추진해왔고
최근 수년간 방위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력 현대화와 핵심 체계의 성능 개량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추세가 관측됩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과 언론 보도를 보면 방위비 증액과 함께 항공전력의 성능 개량 및 장거리 대공 요격 체계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기계적 성능의 집합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설계 생산 역량은 스텔스 형상 설계, 센서 융합,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까지 아우르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항공기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와 모듈화 설계 철학은 빠른 파생형 전개와 운영 유연성을 가능케 해 제한된 예산으로도 높은 전투 효과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엔진 항전 무장통합 등 핵심 분야에서의 역량 축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는 일자리와 기술 축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술적 전략적 시험과 운용을 통해 더 성숙해질 이 플랫폼은 우리 공군의 억제력과 작전 유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이 이룬 항공우주 기술의 진전은 자부심의 원천이며 세계 방위산업 지형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차지할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시험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전력화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양산형 A사 레이더를 공식 출고하면서 한국 공군은 드디어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첨단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자체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 대역과 약 1000개의 송수신 모듈을 바탕으로 동시 다중 표적 탐지와 원거리 감시, 지상 해상 표적까지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이 시스템은 이미 시험 항공기인 보잉 737 개조 시험기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0대가 공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KF-21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록 1 단계에서 기본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면 블록 2에서는 공대지와 정찰 기능을 강화해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나아가 블록 3 혹은 KF-21EX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본격 적용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특히 EX 버전의 내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은밀성과 화력 투발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량이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 5세대 전투기 그룹으로 진입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공대지 타격 능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2030년 전후로 계획되었던 KF-21의 본격적인 지상 공격 능력은 2027년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즉 A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KTSSM-2를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형태로 마하 5에서 10의 속도와 500km에서 1000km 사거리로 적 핵심 거점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무기체계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KF-21이 이러한 ALBM을 운용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 또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KF-21 첫 양산형 기체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6년부터 본격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5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에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엔진과 신규 전투기 20대 생산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경제적 효과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UAE는 KF-21을 직접 체험하는 우호 비행을 통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의 잠재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대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앞두고 KF-21을 후보로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논의가 아닌 한국형 전투기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세계 언론도 KF-21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기를 넘어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완비한 KF-21EX를 통해 한국을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이더, 무장창, 공대지 능력, ALBM, 양산체계까지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곧 대한민국이 항공강국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최근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를 폄하하며 쓰레기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자력으로 5세대급 성능을 구현했다는 사실의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시선을 압도적으로 끌어당긴 부분은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충격적인 성능이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KF-21에 탑재된 한국형 레이더가 탐지거리에서 최대 500km에 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F-35에 근접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 수준의 전투기 레이더 기술을 한국이 보유했다는 사실에 중국 측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FC-31 전투기나 제니10 등 자국산 전투기를 과장된 홍보로 떠들어왔지만 정작 핵심 기술인 레이더 부문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더욱이 한화시스템이 공개한 데이터는 이러한 중국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A사 레이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을 확보했으며 향후 개량을 통해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 블록1 단계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스텔스 성능조차 이 강력한 레이더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스텔스와 센서 융합을 통해 중국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균형형 전투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형 레이더가 조만간 전투기는 물론 군함과 각종 방공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군사기술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자처해온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실상 최초로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미국 방산업계마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꾸준히 기술 이전을 거부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A사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장비까지도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 방산업체들의 독점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KF-21이 머지않아 F-35의 시장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 도약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분야에서의 성취는 미국을 바짝 긴장시키는 대목입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는 단순히 국산화 수준을 넘어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 성능만 보더라도 한국 업체가 개발한 신호 처리 컴퓨터는 초당 25테라플롭스 이상을 구현하며 이는 F-35에 들어가는 미국 머큐리 4 제품 대비 약 70% 향상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 레이더는 F-35보다 더 최신 세대에 속하며 탐지거리와 신호 처리 능력에서 이미 서방 최정의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레이더를 KF-21에 완벽히 통합하기 위해 체계 시험과 비행평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공대공 연계망을 이미 완성했고 공대지 통합 역시 사실상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멀티도메인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한 5세대급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차세대 6세기급 기술까지 선제적으로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화시스템은 무인 편대기용 레이더 개발에 착수해 냉각 장비가 필요 없는 경량 공냉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 부품 크기를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소형 전투기나 무인기에도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어 미래 항공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무인 복합 작전 영역에서도 한국이 단숨에 최첨단 그룹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감시 정찰, 전자전, 방공망 제압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레이더 라인업을 준비 중이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 중남미까지 수출 시장을 넓히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방산이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전투기 레이더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는 이제 더 이상 시제기 수준의 도전이 아니라 세계 항공전력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의 성공적 양산과 내부 무장창 적용,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인 편대기용 레이더까지 이어지는 성과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항공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폄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혹해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긴장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도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F-21은 단순히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이미 UAE,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산 레이더, 국산 무장, 그리고 향후 국산 엔진까지 완성된다면 KF-21은 진정한 5세대,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결국 KF-21 보람에는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기술력과 자주국방의 자존심 그 자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